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슈퍼푸드 찹쌀.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찹쌀과 함께 먹으면 찹쌀의 효능을 저해할 수 있는 음식들과 찹쌀의 영양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찹쌀이 가진 놀랍고 유익한 효능을 알아볼게요. 먼저 찹쌀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데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를 줄여주고 신경계 기능을 강화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뼈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성장기 어린이와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도와 뼈 형성과 근육 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찹쌀은 유익한데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며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해주며 보습 효과도 제공하는데요. 또한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해 냉증 개선에 좋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로 물질 배출을 돕고 비타민 B군이 피로 회복을 지원해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특히 회복기 환자나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에도 적합한 찹쌀은 천천히 소화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예방하고 식사량 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찹쌀은 에너지로 천천히 사용되어 체중 관리에 유리한 식재료입니다. 찹쌀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찹쌀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찹쌀과 함께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이지만 옥살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찹쌀과 함께 섭취할 경우 요로 결석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신장 결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금치와 찹쌀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산은 특정 채소나 곡물에 포함된 자연 성분으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찹쌀 역시 옥살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찹쌀과 시금치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옥살산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석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로운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특히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형성될 위험이 커지며 결석이 커질 경우 통증, 소변색 변화, 그리고 요로 폐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이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소화성 궤양을 겪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인데요. 양파는 소화기계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찹쌀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자극이 더해져 위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찹쌀은 높은 점성으로 인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자극 성분인 알리신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악화시키는데요. 양파는 또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어 찹쌀처럼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위장의 자극이 커지고 소화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추입니다. 고추는 매운맛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발생시키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찹쌀과 고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열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어 특히 열성 체질인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찹쌀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강한 곡류로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섭취하면 몸을 덮여주지만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갈 위험이 있는데요. 고추는 몸에 열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이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체내 열을 쉽게 오르게 할 수 있어 열성 체질인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찹쌀과 고추 모두 강한 온열 작용이 있어 체내 열이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두드러지는 사람은 찹쌀과 고추를 함께 섭취할 때 속이 쓰리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한 고추의 매운맛은 위와 장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찹쌀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염과 같은 위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찹쌀은 그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찹쌀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높여줄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켜주며 찹쌀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경우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중장년층의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뼈째 먹는 멸치류는 칼슘 함량이 높아 뼈와 치아 건강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뼈 발달에 기여하며 중장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며 체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반면 멸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찹쌀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찹쌀의 탄수화물은 멸치의 단백질과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둘의 조합은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찹쌀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도움을 주며 회복기 환자나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콩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B1은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B2와 B3는 에너지 생성을 돕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기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를 돕고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콩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찹쌀의 탄수화물과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는데요.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찹쌀의 에너지원과 콩의 단백질이 서로 보완하여 완전한 식사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찹쌀과 함께 섭취할 때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재료인데요.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더해주고 건조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의 보습을 돕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찹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곡류로 소화를 돕고 체온을 높여주며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데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더해주는 찹쌀과
동일한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을 지닌 올리브유는 이상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찹쌀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되어 둘의 조합이 피부 관리와 건강에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찹쌀과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음식 조합을 직접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부터 건강한 찹쌀을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찹쌀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먼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찹쌀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찹쌀이 산화될 수 있어 밀폐 용기에 넣어 어두운 장소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약 한 달, 냉동고에서는 6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 시에는 소분하여 보관하면 더욱 편리한데요. 또한 찹쌀은 습기와 냄새를 잘 흡수하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야 하며 용기 안에 건조제를 함께 넣으면 습기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찹쌀을 고르려면 알이 굵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윤기가 흐르고 매끄러운 찹쌀은 신선하고 조리 후 쫀득한 식감을 잘 유지합니다. 색상이 고르고 깨끗하며 흰빛이 도는 찹쌀은 신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변색되거나 누렇게 보이는 찹쌀은 오래되었거나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신선한 찹쌀은 거의 냄새가 없거나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오래된 찹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신선한 찹쌀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찹쌀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찹쌀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찹쌀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